안녕하세요. 넥스트머니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 때 여러분들에게 진양산업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지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죄송합니다. 단타로 저를 믿고 들어가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정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하지만 저는 여기서 눌림목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오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선 저번 촬영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되었는지 진양산업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번 촬영 영상을 할 때 이날이죠. 이때 장 마감을 하고 나서 제가 촬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9,260원까지 떨어졌죠. 하지만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거래량이 완벽하게 터지지 않고 주가가 좀 내려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5일선에서 지금 반등을 했다 혹은 지지를 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틀린 건 틀린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양산업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유를 기술적인 분석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이스트 소프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다음날 올라간다 이 부분은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촬영한 날이 이날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이날 음봉 떴죠. 그리고 소폭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스트 소프트는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섹터 중에서 대장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큰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진양산업처럼 이스트 소프트 역시 주가 상승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오늘 기술적인 분석으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저번에 제 영상 진양산업이랑 이스트 소프트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오늘 저의 기술적인 분석을 보면서 제가 왜 오른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예시를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진양산업과 이스트 소프트의 주가 상승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섹터의 다른 종목의 과거의 차트를 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가지고 온 자료는 SK 하이닉스 갖고 왔고요.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가지고 왔거든요. 좀 약간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시기 위해서 네이버 금융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이버 금융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기술적 분석은 엔벨로프와 그리고 볼린저 밴더를 활용을 한 뭐라고 해야 되죠? 한 석 달 정도 상승세의 초입 구간인 종목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SK 하이닉스랑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의 과거의 차트를 보면 지금의 이스트 소프트 그리고 진양산업의 차트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지금 보는 거는 SK 하이닉스의 네이버 금융의 차트이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엔벨로프와 그리고 볼린저 밴더입니다. 노란색이 볼린저 밴더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엔벨로프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설명 좀 드릴게요. 우선 엔벨로프 같은 경우에는요. 엔벨로프를 20일 기간에 11%로 한 수치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10일가 3이에요. 기간이 10일이고 가감으로 하는 거는 3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을 했고요. 이 부분을 알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색이 볼린저 밴드라고 했죠. 그리고 파란색이 엔벨로프입니다. 파란색의 엔벨로프와 그리고 노란색인 볼린저 밴드를 동시 돌파하는 경우가 생겨요. 보다 보면요. 그러면 이 부분이죠. 이때 돌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정을 받습니다. 그 뒤에 주가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주가의 흐름이 쭉쭉쭉 올라가요. 일반적으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주가 상승을 가져오거든요. 이렇게 엔벨로프랑 볼린저 밴더의 상단을 동시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주가 상승을 불러다 준다. 이게 핵심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엔벨이랑 볼벤의 상단 돌파를 할 때 반드시 핵심 소재가 있어야 됩니다. 달리 이야기를 하면 테마성이죠. 당시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한번 적어볼게요. 당시에 SK 하이닉스의 소재는 HBM
그리고 추후에 HBM3E죠. 이 테마성으로 주가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주가 상승의 초입 구간에서는 볼린저 밴더랑 엔벨로프 상단을 동시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잠시만 좀 당길게요. 그 부분 이 부분이고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을 보도록 할게요. HD 현대중공업도 지금 현재 주가가 여기고 우선 앞으로 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당기면 확대할게요.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볼린저 밴더랑 엔벨로퍼를 동시 돌파를 했죠. 그 뒤에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데 우선 이때 소재는 다름이 아니라 조선업의 슈퍼 사이클이 도래한다는 소재 덕분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중기적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갔죠. 그리고 최근에는 좀 많이 주춤을 했어요. 2024년 9월부터는 굉장히 많이 주춤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4년 11월 7일 날 다시 볼린저 밴더랑 엔벨로프 상단을 돌파를 합니다. HD 현대중공업이고요. 이때 소재는 다름이 아니라 트럼프 수혜주로 각광을 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때입니다. 이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엔벨이랑 볼린저 밴더의 동시 상단 돌파. 그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트럼프 수혜주로서 각광을 받았고,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 결과 보겠습니다. 어떻게 올라갔는지. 2024년 11월 7일부터 2024년 11월 25일까지 올랐고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다시 조정을 받은 다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거를 본다면 HD 현대중공업의 주가 흐름도 좀 약간 유추가 되죠. 어쨌든 뭐 한번 뚫기만 하면 중기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PBR 밴드는 좀 봐야 돼요. PBR 밴드로 고평가 구간인지 저평가 구간인지는 봐야 되는데 그것만 아니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죠. 하지만 HD 현대중공업은 지금 PBR 밴드를 본다고 하면 상단 터치가 돼서 고평가 구간입니다. 그래서 수급,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부분은 부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의 종목들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양산업부터 보도록 할게요. 진양산업 역시 엔벨로프랑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양산업의 테마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소재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테마와 소재는 바로 세력의 진입이었죠. 2022년도와 2023년도 때 진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급등을 할 때 엄청난 급등이 나오고 그런 부분은 세력의 진입에 냄새가 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소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날 오를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엔벨이나 볼벤을 상단 돌파를 한번 하고 급등이 한번 나오잖아요. 그 뒤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시작을 해요.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지만요. 이 부분은 제가 SK하이닉스랑 HD 현대중공업 잠시 뒤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 보도록 할게요. 이스트 소프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트 소프트는 이날 올라갔죠.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날입니다. 엔벨로프랑 볼린저 밴더의 상단 돌파로 동시에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을 뚫었습니다. 그 뒤에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올라갔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날 1차 매수 들어갔고요. 그리고 2차 매수는 이날 들어갔고요. 왜냐면 그 볼린저 밴더 상단 돌파를 동시에 하면 조정은 한번 받게 되거든요. 그 뒤에 장기 이평선을 뚫고 나서 다시 조정 받을 때 그리고 이날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총 4번의 매수를 했고요. 그 뒤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이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날 엔벨로프랑 볼린저 밴드 동시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장기 이평선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의 최고 소재는 바로 AI 소프트웨어 관련 테마입니다. 이런 테마성도 가지고 있었기에 이스트 소프트가 오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스트 소프트가 계속 주가가 오른다는 것을 강조를 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진양산업의 주가도 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그럼 우선 진양산업의 주가가 하락된 부분이 염려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세요. 이 부분 지금 고점을 찍고 지금 음봉 2개가 뜨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을 아까 봤던
HD 현대중공업이랑 SK하이닉스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HD 현대중공업입니다.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엠벨이랑 볼벤을 동시 돌파한 다음에 조정을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조정을 많이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쭉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앞부분 좀 당겨 볼게요. 예전에 엠벨이랑 볼벤을 동시 돌파한 부분요. 이 부분을 보면 엠벨로퍼랑 볼벤 동시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이 오죠. 그 다음에 조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SK하이닉스 쪽도 좀 보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도 엠벨이랑 볼벤이 동시 돌파한 구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표시를 해볼게요. 이 구간에 돌파를 했죠. 그리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러한 패턴이 좀 잘 나와요. 엠벨로퍼랑 볼린저 밴더를 상단 돌파하는 업체들은 한번 상승을 한 다음에 조정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양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엠벨이랑 볼벤이랑 동시 돌파를 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오히려 진양산업처럼 이렇게 건전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업체들이 좀 더 주가가 잘 올라가는 경향이 큽니다. 이런 부분을 참조하면 좋고요. 지금 오히려 주가의 흐름이 더 좋은 이스트 소프트가 더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PBR 밴드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는 자료는 이스트 소프트의 PBR 밴드 차트라고 합니다. PBR 차트 여기 적혀있는 거 보이죠? 지금 상단에 있는 주황색과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 빨간색 사이에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주황색 선에 다익이 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고평가 구간이라고 하고 정확하게 말을 하면 위험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선이 저평가 구간이고요. 안전 구간이에요. 지금 현재 이스트 소프트의 주가가 고평가 구간 위쪽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스트 소프트의 주가가 계속 오른다고 계속 홀딩하는 것은 좀 비합리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스트 소프트의 주가가 여기 있는 3만원까지도 갈 수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량 매도하는 것도 좀 약간 어리석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서부터 분할 매도를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봐요.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절반 매도 하시고요. 그리고 좀 뭔가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늘은 제가 촬영하고 나서는 장 마감이 됐겠네요. 그러한 부분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초가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고평가 위험 구간이니까요. 이제 제가 저번 영상 때 여러분들에게 다음날 진양산업이랑 이스트 소프트의 주가는 올라간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틀렸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러운 마음에 저의 노하우 몇 가지를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진양산업이랑 이스트 소프트가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노하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매도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도 급등주 가능한 급등주로 보이는 종목이 나온다고 하면 말씀드릴 거예요. 하지만 또 털린다고 하면 오늘처럼 이러한 노하우를 알려드릴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진양산업의 주가가 굉장히 떨어질 때 있잖아요. 한번 HTS 켜보겠습니다. 진양산업 그러니까 이스트 소프트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진양산업 같은 경우에 제가 이날 올라간다고 했죠. 말씀드렸죠. 근데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알거든요. 이게 눌림목이라는 것을. 왜 알았냐면 지금까지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엔벨로퍼랑 그리고 볼린저 밴더를 상단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주가가 상승한 뒤에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 여기서 찍고 다시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횡보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내일이 아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수급이랑 차트의 캔들을 보고 결정하는 부분이라 현재로서는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날의 흐름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방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정보를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트 소프트 주주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볼게요. 이스트 소프트 쳤습니다. 제가 이날 종가 끝나고 방송을 하면서 내일 오른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다음날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날 제 방송을 보시고 사셔가지고 이날 파신 분들은 억울하실 거예요, 아마도. 근데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죠. 29,3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이날 그 기관의 외국인의 수급을 보고 내일 오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이에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저와의 의사소통 창구는 현재로서는 유튜브 뿐입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와 주세요. 텔레그램 방으로 오시면 저한테 질문을 던지셔도 되고요. 그리고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텔레그램 들어오는 방법은 간단해요. 010-2693-7757 이 번호로 이스트 서포트 이 문자를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발송입니다. 전화하면 안 돼요. 전화하면 모릅니다. 저는 반드시 문자로 해주시고요. 추후에 이스트 소프트 그리고 진양산업의 주가 흐름이 매 시간마다 시기적절하게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꼭 텔레그램 방 입장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제 노하우가 그리고 저의 기법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